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고혈압 약 복용과 관련해 살펴볼 텐데요. 경희대병원 우종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병원 우종신입니다. 네, 교수님 이 편에서는 고혈압 약을 드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또 완치하기 힘든 만성 질환인 만큼 고혈압 약을 먹을 때 올바른 복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게 약이다 보니까는 네. 모든 약들이 그게 부작용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이제 잘 안 드시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 결국에는 저희는 이런 약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크게 효과를 보일 것인가, 즉 심혈관 질환에 의한 위험성을 얼마큼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진 약들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치료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에나 이제 좀 개념이 잡히기 시작을 했었고, 약으로서 나오기 시작한 건 이제 1960년대입니다. 즉 이제 한 7, 80년 정도뿐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90년대가 되어야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약들이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약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한 가지 약제를 용량을 2배, 3배, 4배 이렇게 고용량으로 약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부작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약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의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약제를 소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줄이면서 약효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혈압약을 드시게 될 때 혹시라도 그래도 저용량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라는 건 생길 수 있으시니까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러지 한번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난 이 약 먹었더니 뭐가 불편해 하고서는 바로 약을 끊는다든지, 이게 아픈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나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 돼 하면서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혈압약을 처방을 받아갖고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을 했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혈압이 얼마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면은 내가 지금 약을 잘 드셨는지, 혹시 더 많이 남은 건 아닌지, 또는 다른 약 때문에 이런 건 아닌지 한번 그런 것들을 기록을 가지고 오시거나, 그런 걸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오시면은 오히려 저희가 보고서는 이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담당 선생님을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오히려 약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시니까는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혈압과 그리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기록을 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교수님 이제 고혈압 약물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방금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고혈압 약제로 교감신경차단제나 이뇨제 같이 다양한 약제들이 두루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약제로 따지게 되면은 잔기침 같은 거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억제제라는 약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작용이 열이나 가래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기침만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흔히들 말씀을 주시는데, 앉았다 일어서거나 그럴 때 갑자기 핑 돌거나, 누가 뒤에서 불렀는데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휘청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화장실 갔다 나오시는데 막 어지러워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혈압약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몰래서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혈압을 낮추는 약제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얼굴도 화끈화끈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떤 약들은
이제 머리 쪽 혈관도 많이 확장을 시키는데 네. 머리 쪽은 이제 두개골 뼈로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이게 확장이 충분히 되질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울리면서 그게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간혹 이제 손발이 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약을 조절하면은 해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 또 일부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호흡곤란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당을 조절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약들도 있고, 뭐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생기게 되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바로바로 담당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제별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증상을 본인이 잘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어떤 상황에 어떤 통증이 느껴졌는지 기록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혈압 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지만 혹시나 까먹었을 경우에 이 약을 이전 약까지 더해서 먹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야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간혹가다 이제 혈압이라는 약 자체가 어디가 아파서 먹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약을 규칙적으로 못 드시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압약을 드실 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면은 약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가 보통 아침 7시에 약을 먹었는데 9시, 10시 이때 생각이 났으면 그때 약을 드시고요. 아니면 점심 식사하다가 생각이 났으면 그때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대 다음번 약 드실 때까지 채 12시간이 채 안 남은 네. 짧은 시간이라면은 그때는 오히려 그냥 건너뛰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규칙적으로 드시면 되는데, 어저께 약을 안 먹었으니까 오늘은 2알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약이 세게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혈압약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절대 2알 그렇게 2배로 드시는 건 안 되시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항상 속이 쓰리거나 불편해가지고 이거 뭘 안 먹으면 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빈속이 아닌 뭐 또 점심 먹고 먹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혈압약에 위장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랑 상관없이 약을 드시라고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혈압약 드셔도 전혀 위가 상한다든지 속쓰림 이런 거 없으시니까는 혈압약은 전혀 상관없이 약을 드시고, 내시경 검사하실 때도 꼭 약을 드시고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고혈압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희대병원 우종신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